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진주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이 호수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바로 호수 깊은 곳에 사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진주 호수의 물은 청명하고 맑았으며 호수가 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수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이 용은 매우 지혜로웠고 가끔씩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별빛을 끌어다 호수 위에 뿌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보며 진주이 별빛이라고 불렀어요. 진주 마을에는 호수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두 아이, 수민과 지우가 있었어요. 이 두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하여 진주의 호수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한적한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용감하게도 작은 배를 타고 호수 중심부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호수 한가운데에 도달하였을 때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호기심 많은 수미는 지후에게 말했어요. 저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용이 정말 존재할까? 확인해보자. 지후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친구의 용기에 이끌려 함께 물속으로 잠수하기로 했어요. 깊숙한 물속에서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금빛 비늘로 빛나는 용을 발견했죠. 용은 크고 위험이 넘쳤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용은 아이들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호수에서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았단다. 너희같이 용기 있는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온 적은 처음이구나. 수민과 지우는 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용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진주의 보호자다. 이곳의 자연을 지키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지. 너희가 이렇게 용감히 나를 찾았으니 너희들에게 특별한 보물을 주고 싶구나. 바로 진주 호수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힘을 말이야. 그렇게 용은 수민과 지후에게 마법의 물방울을 주었어요. 이 물방울은 호수가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감동하여 용에게 깊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방울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진주 호수를 맑고 아름답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 후 진주 호수는 언제나 청정하게 유지되었고 사람들은 호수의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수민과 지후의 이야기는 진주의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용기와 호수의 신비로움을 후세에 전하였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울산이라는 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마음씨가 어우러진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화강은 이 지역의 심장과도 같았으며 사람들은 그 강의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에는 누구도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될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어느 날 울산의 한 소년, 이름은 미르라였습니다. 그는 태화강 변에서 놀다가 우연히 한 빛에 반사되는 신비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붉은 빛을 내뿜으며 미르의 손안에서 따스한 느낌을 주었지요. 마을의 어른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돌에 대해 미르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태화강 고대 전설에 따르면 강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용왕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키는 수호자였고 그 돌은 바로 용왕의 신성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돌은 한 번 손에 넣으면 변화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용이 되어 용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르는 그 돌의 힘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돌과 함께 강가에 앉아 지내며 용왕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태화강은 이례적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강물은 마치 눈빛처럼 반짝였지요. 미르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가운데 환상적인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르는 고대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조용히 미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순수함과 용기에 감명받았다. 이제 너에게 기회를 주노니 너의 소망을 말하여라. 미르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제 가족과 마을이 항상 행복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용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다. 너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순간 미르의 손에 있던 돌을 하늘 높이 던졌고 돌은 눈부신 빛을 내며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태화강 주변 마을들은 놀랍게도 더욱 비옥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르는 그 후로도 태화강 변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의 수호자로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울산의 태화강은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와 꿈을 가져다주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의 용지목 근처에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무성한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용지못이 있었는데 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못에는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묵가에서는 매년 봄마다 엄청난 양의 연꽃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꽃이 용의 축복이라고 믿었고 이 연꽃을 수확하는 날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연꽃은 치료에 효능도 있다고 전해져 주변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부터인지 연꽃이 피어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두려움을 느꼈고 마을의 원로들은 전통을 따라 심장부에 모여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소녀가 용지못에서 빛나는 물체를 보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원로들은 이 꿈이 용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여겨 소녀를 따라 용지못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빛나는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슬은 용이 남겨둔 것이었고 그곳에는 한쪽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라. 라는 짧은 문구였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어긋난 행동을 반성하며 과거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연꽃이 못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고 용지못의 전설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창원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전설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고 마을 집집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걸어두어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원의 용지못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과 자연의 공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깊은 곳에는 바다의 수호자인 해명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명왕자는 아름다운 용의 모습으로 고운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바닷속의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바다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바다를 더럽히는 괴물이 나타나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산호초가 시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명왕자는 이 소문을 듣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가 수호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점점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명왕자는 즉시 조수이자 충실한 벗인 해마친구 해태와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동해의 가장 깊은 곳, 사람들이 어둠의 심연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명왕자와 해태는 검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을 한 큰 문어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문어 괴물은 화를 내며 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느냐는 해명왕자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다의 저주에서 태어났네. 오래전부터 추방당한 세상의 슬픔과 분노가 나를 낳았지. 그리고 나는 그 슬픔과 분노를 잊을 수 없네. 해명왕자는 이해했습니다. 문어 괴물도 바다의 일부이며 그 또한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문어 괴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슬픔과 분노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는 있어.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너도 그 일부야. 나와 함께 바다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겠니? 문어 괴물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깊고 어두웠으나 고요한 하늘처럼 잔잔한 파동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문어 괴물의 모습은 서서히 아름답고 웅장한 문어로 변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검은 연기가 거치고 해명왕자의 비늘과 같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후 문어 괴물은 해명왕자와 함께 바다의 친구가 되어 동해를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다의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바다의 전설은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동해의 깊고 아름다운 바다는 여전히 해명왕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청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에는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깊은 산속에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 불렸는데 이유인즉슨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연못 위로 아름다운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고창의 사람들은 이 연못이 특별한 마력을 지닌다고 믿었다. 연못의 물을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러나 연못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여 아무나 쉽게 연못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년 준호가 있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준호는 달빛 연못의 전설을 듣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못을 찾기로 결심했다. 1번째 날 준호는 아침이 되자마자 등산을 시작했다. 산길은 매우 가파르고 곳곳에 끊어진 나무뿌리와 돌들이 있어 넘어지기 일쑤였다. 날이 저물자 준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둘째 날 오전 일찍 도착한 준호는 결국 달빛 연못에 이르렀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큰 용기를 얻은 준호는 마음속 깊이 있던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연못 물속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일렁이며 하나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 형상은 바로 그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물속의 형상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오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듯 했다. 준호는 울컥 눈물이 흘렀고 그는 하염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형상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달빛이 밝아지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사람이 평안히 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 마을로 돌아온 준호는 달빛 연못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연못을 찾았고 고창의 달빛 연못은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달빛 연못의 전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고창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